네, 오늘은 사람의 유전에 대한 유전의 기본 원리, 그리고 기본 용어,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유전은 개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맨 처음이라서. 그 다음에 용어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의 유전에다가 가계도 분석을 하면서 적용해 보면 됩니다. 네, 가계도 분석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어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유전에 대한 가계도 분석을 들어갈게요. 일단 형질이라는 말도 대립형질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되는 생물의 고유한 특징, 꽃 색깔, 씨 모양, 이마선 이런 것들이 형질입니다. 네, 하나의 형질에 대한 각각의 변이, 그러니까 형질에 대해서 각각의 변이가 있을 때, 뭐 씨 모양 같은 거, 이마선, 뭐 꽃 색깔 이러지만 꽃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고 씨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는 완두 모양이 이제 둥글고 주름진 거, 뭐 손가락이 다지증이 있고 그 다지증 말고 이제 오손이라는 말보다는 5개의 손가락, 뭐 이런 것처럼. 네, 뭐 이런 것처럼 네, 변이가 일어나는 걸 갖다가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대립형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형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형질이 나타나는 이유가 유전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유전자가 그 안에 염기설이 너무 기니까 표현 가능할 수 있도록 짧게 알파벳으로 씁니다. 그래서 네, 그 알파벳으로 쓰고 있는 것을, 그래서 여기 생물체가 가지는 대립 유전자에 조합했는데 이게 유전자형이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관찰 가능한 특징이, 예를 들어서 여기 둥근, 뭐 주름지 이런 걸 갖다 둥글다, 주름지다라는 것보다는 네, 그 뭐지, 겉으로 표현하는 그런 둥글다, 주름지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형도 알파벳으로, 유전자형도 알파벳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만두콩이 둥글다, 네,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형 또는 주름지다 이런 표현형이 있다. 그리고 이 유전자형으로는 네, 이 완두콩이 둥글다. 이게 라운드인데 둥글다가 네, 얘가 우성이라서 얘를 갖다가 둥글다라고 표현할 때 라지알. 그리고 주름지다라는 것은 열성이기 때문에 스모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둥글다라는 것과 주름지다라는 것 사이에 이제 라지알 하나, 스모랄 하나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전자형으로. 네,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이 있는데요. 한 형질을 나타내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말하는 거죠. 스모랄. 네, 이런 걸 동형접합이라고 합니다. 동형접합. 같은 거.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스모랄, 이런 걸 갖다가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이형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동형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뭐 또는 호모 이런 말도 써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 대립 유전자를 이형으로 갖는 개체, 얘를 잡종 또는 헤테로라고도 합니다. 얘를 호모, 여기를 헤테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호모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순종을 우리가 동형 접합자라고 합니다. 사람 자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형접합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 그래서 여긴 당연히 이형접합자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는 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한 세대가 너무 어떻다? 길다. 자손의 수가 적고 그리고 이미 교배가 예, 어떻죠, 여러분? 불가능하다죠. 이미 교배랑은 너랑 나랑 결혼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의 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형질 발현에 어떤 영향이 커요? 이런 히읗기읗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은 가계도 조사가 있는데, 가계도 조사를 볼 때 이제 네모가 남자, 동그라미 여자입니다. 결혼을 한 거고 이게 부모, 이게 자손입니다. 이런 경우 일란성, 이런 경우 일란성인데 오늘날 이런 건 별로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자, 유전의 기본 원리는 동형접합일 때만, 즉 이렇게 같은 모양일 경우만 발현되는 것, 이런 건 어느 형질? 열성 형질입니다.
자녀의 대립 유전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쌍꺼풀이란 유전자를 갖고 있다. 쌍꺼풀. 쌍꺼풀? 네,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유전자를 만약 쌍꺼풀을 AA로 갔던 라지 A, 스몰 A로 갔던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발표로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교과서를 한번 더 보시거나 이걸 영상을 한번 더 볼 수 영상을 네, 뭐 아무튼 이건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가계도 분석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이 가계도를 보면 어떤 친구도 이제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서 왔는지 갑툭튀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이 가계도를 봤을 때, 자, 이 가계도에 가정이 몇 가정이 나왔냐면 1번 가정, 2번 가정, 그 다음에 여기 3번 가정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어요. 가정이라는 거죠. 패밀리가 세 개의 패밀리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번호가 이제 좀 되게 안 좋게 매겨져 있는데 우리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만 어느 패밀리만 써먹을 수 있냐면 네, 2번 패밀리를 써먹기가 좋아요, 여러분. 다른 패밀리를 써먹기는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흐릿한 색깔이 정상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런 진한 색깔이 유전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기 첫 번째 1단계, 두 번째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쭉 연결한 설명을 제가 지금 한 큐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요 A하고 B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아까 일란성은 부모한테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얘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란성이죠. 일란성이라는 것은 뒤에도 나와 있는데, 네, 유전적인 구성이 되게 달라요. 일란성은. 네. 그래서 계속 보면 우리가 2번 패밀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요. 부모가 둘 다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딸이 5번 얘가 유전병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없는 형질이 나타나는 패밀리를 찾아야 돼요. 여기는 부모가 이렇게 하나는 정상이고 유전병인데 정상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4, 5번 여기 써먹을 수가 없죠. 왜냐면 A, B의 형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패밀리를 써먹어야 되는데 2번 패밀리를 써먹는 거죠. 1번, 2번과 다른 형질을 가져왔으니까 얘가. 그렇다면 그 질병에 이제 관여되는 유전자를 보면은 얘가 이게 그냥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없는 형질을 가진 자손이 나오잖아요. 자손. 자녀가 나오면 이 자손은 열성 순종이에요. 부모는 우성 잡종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없는 형질을 가진 자손을 찾아요, 일단. 그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얘는 열성 순종이에요. 유전자형을 뭐로 정할까요? 아무거나 정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냥 A로 정합니다. A로 제가 임의로 선택한 거예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근데 여기 요게 A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이걸로 썼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 5번은 부모한테 없는 형질을 가졌어요. 부모가 둘 다 정상인데 얘가 없는 그러니까 유전병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열성 순종이에요. 스몰 A, 스몰 A. 열성은 소문자로 쓰고요. 우성은 대문자로 씁니다. 네,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놓쳤는데 우성은 대문자로 쓰고 열성은 소문자로 씁니다. 자, 우성과 열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성은 우세하고 열성은 뭐 열세하고 예, 우성이 센 건 맞아요. 우성이 열성을 억제하는 거 맞으니까. 그죠? 우성은 좋고 열성은 안 좋고 우성은 많고 열성은 적고 이건 다 틀립니다, 여러분. 우성은 얘가 세요. 열성을 억제하니까 이 유전자를 억제하니까. 그렇지만 얘가 좋고 얘가 나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얘가 많고 얘가 적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손 손가락이 5개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열성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손가락이 5개죠. 그 다지증 손가락 6개인 사람을 다지증이라고 말하는데 얘가 우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성만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열성과 우성을 비교하는 방법은 구분하는 방법은
네, 아까 우리가 유전자형을 할 때 동형 접합이 있고 이제 이형 접합이 있었어요. 이런 이형 접합자에서 드러나는 게 우성이고 감추어 있는 게 열성이에요. 자, 유전자가 이형 접합자로 나와야지만 우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게 우성, 드러나지 않는 게 열성, 감춰져 있는 거. 네, 계속 볼게요.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고요.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면 훤히 알아요. 조금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공부 안 하시면 영원히 모르는 거겠죠?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제가 스몰A란 말이죠. 왜? 부모한테 없는 형질이야. 열성 순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신 부모는 뭐예요? 우성 잡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잡종인데 잡종이라는 것은 제가 쉽게 말을 하면 잡종이지만 어떤 거죠, 여러분? 이형이에요. 그러니까 잡종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예요. 그래서 얘는 라지에이 스몰에이, 라지에이 스몰에이예요. 왜 그래요? 라고 하신다면 고민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고민 안 하실 거면 그냥 외우세요. 이걸 외워도 돼요, 여러분들. 거의 법칙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번에 남동생. 얘는 유전자형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정상이란 말이죠. 자, 정상의 경우는 라제의 경우도 있고 라제의 스몰A인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라제일까요? 라제의 스몰A일까요? 얘는 몰라요. 결혼해 보기 전까지. 그래서 얘는 모른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발표할 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동생이 라제의 스몰A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얼마죠, 여러분? 이 부모 밑에서 라제의 스몰의 부모 밑에서 얘가 나올 확률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애가 나오죠? 라제의 스몰에서 자 라제의 스몰에에서 어떤 애가 나오죠? 라제의 스몰에이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아시죠? 네? 예, 이거 모르시나요? 혹시 모르시면 곤란한데. 일단 해봅니다. 자, 이 아빠와 이 엄마가 내놓을 수 있는 난자와 정자를 생각해 보시면 이 아빠가 내놓을 수 있는 생세포의 종류는 라지 하나, 스몰 a 하나예요. 생세포의 종류가. 이 아빠가 내놓을 수 있는 정자가 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라지 a랑 스몰 a 갖고 있다고요. 두 개를 내놓는 건 아니죠. 수십만 개를 내놓는데 여러분 배웠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 형질이 나타날 때 70조분의 1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예. 암튼 이 정자가 라지에를 내놓을 수도 있고 스몰에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이 엄마가 내놓은 난자는 라지에를 내놓을 수도 있고 스몰에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이걸 유전자 퍼네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체들, 자녀들은 라제이 스몰에이죠. 여러분 라제이 스몰에이 라제이랑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아요. 근데 약속을 했어요. 뭐부터 쓰기로? 네, 대문자부터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라제이 스몰에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라제이 스몰에이가 2명. 그래서 스몰에이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죠. 유전자형이. 그런데 이 사람은 정상이잖아요. 정상이니까 요기 중에서 하나인 거죠. 요기 중에서 하나. 그럼 요런 가능성이 있는 건 몇 개죠, 여러분? 하나, 둘이니까 3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상이 라지의 스몰의 확률은 얼마죠? 3분의 2가지.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2개. 3분의 2가지가 아니라 2개입니다. 네, 종류가 아니니까. 그래서 라지의 스몰의 확률은 얼마다? 3분의 2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건데 이것만 먼저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것만 먼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상인지 또는 성인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상인지 성인지 성을 찾을 때는 네, 이게 얘가 성일까요, 상일까요, 여러분? 얘는 네, 성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상이에요. 왜냐하면요. 여기에 5번 염색체를 보시면 5번 염색체가 우리가 성 염색체를 볼 때 여자는 XX, 남자는 XY라는 거죠. 여러분들. 네, XY라는 성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아까 부모한테 없는 형질을 가졌으니까 열성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열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XX나 XY가 갖고 있는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을 본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 네. 좀 지우고서 할게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라고 할 때 얘가 유전병 유전자고 얘가 정상 유전자거든요. 얘가 유전병 유전자, 얘가 정상 유전자예요. 근데 XX의 경우는 XX, X 프라임, 그 다음에 X 프라임, X 프라임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정상 유전병. 그런데 얘가 열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상으로 나타나죠. 유전병. 그리고 XY인 경우에는 XY, X 프라임 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XY는 정상, 얘는 유전병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 유전병. 어떨 때? 열성에 있을 때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성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결론은 얘가 유전병을 가지려면 부모가 다 얘를 갖고 있어야 돼요. X'을. 그런데 아빠가 X'만 가지면 얘는 유전병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빠를 보면 아빠가 멀쩡하잖아요. 얘가 멀쩡하다는 건 얘는 X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유전병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X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염색체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 요거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네, 요 가계도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직접 해도 여러분이 직접 교과서에 있는 가계도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알아보기 좋습니다. 요 내면 얘 안에 블랭크는 여러분이 저거에 의해서 해보시면 금방 찾아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연습을 좀 하나 더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계도를 보시면 여기 가정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자, 1번 패밀리랑 2번 패밀리를 보세요. 몇 번 패밀리를 써먹을 수 있죠? 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은 써먹을 수 없어요. 왜? 얘가 유전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얘가 유전병이 있잖아요. 둘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정상도 있고 유전병도 있고 얘는 2번 패밀리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1번 패밀리를 써먹어야 되겠죠. 1번 패밀리를 써먹는데 부모한테 없는 형질이 나왔잖아요. 얘가 뭐라는 거예요? 열성 순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가 상인지 성인지 찾아야 되는데 얘가 상이에요, 성이에요? 얘 상이에요. X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빠가 정상이야. 얘는 아빠가 유전병이지만 딸도 유전병이에요. 성이면. 그러니까 얘는 상염색체에 있는 거죠. 그럼 유전자를 다 써본다면 다 써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써보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A로 하면 이게 등교했으면 여러분이 나와서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자, 열성 순종입니다. 얘는 뭐로 한다 했죠? 스몰 A, 스몰 A죠. 그럼 얘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얘는 모르죠. 라지 A,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고. 얘는 라지 A, 라지 A일까요? 라지 A, 스몰 A일까요? 이 2번은. 예, 얘는 당연히 라지 A, 스몰 A여야만 해요. 얘는 아니고. 왜? 얘가 유전병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라지 A, 스몰 A죠. 얘는 스몰 A, 스몰 A고. 그럼 3번은 뭐가 가질까요? 정상이니까 라지 A, 스몰 A. 얘도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합니다. 집단조사, 여러 가게를 포함한 집단에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를 조사하는 방법. 쌍둥이 연구는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의 그 성장 환경과 형질의 일치를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일치라는 게 예전에 있었어요. 자, 얼마나 이게 일란성 쌍둥이랑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을 봐서 이게 유전에 의한 건지 환경에 의한 것인지를 찾아내는 건데 자, 형질의 차이가 유전에 의한 것인지 또는 환경에 의한 것인지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치율이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하나의 수정란이 있었어요. 수정란. 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 순간 얘네들도 하나의 베이비, 하나의 베이비. 이런 게 일란성 쌍둥이에요. 근데 여기는 두 개의 난자와 두 개의 정자. 각각 수정란이야. 동시에. 그래서 두 개의 난자가 배란되어 각각 다른 정자. 누가 이거를 이제 여기 일란성 할 때 하나의 난자에 두 개의 정자가 들어왔다는데 하나의 정자가 들어오고 나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두 개 들어올 수 없어요. 두 개 들어오면 죽겠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자, 이거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얘는. 자, 그래서 얘는 일란성. 얘는 이란성. 자, 형질 차이의 원인. 일란성이니까 둘이 완전 똑같아요, 여러분. 혈액형도 똑같아요. 여기 성별이 어때요? 얘가 남자면 얘도 남자여야 돼요, 여러분. 똑같죠? 여긴 남녀 상관없죠. 아무나 얘네 둘은 그냥 다 다른 애들이야. 근데 그냥 동시에 태어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형이랑 여러분이랑 동시에 태어났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는 똑같아요. 유전자 구성이 어떻죠? 동일하죠. 형질의 차이는 누구 거예요? 무조건 환경이에요. 여기는
유전자 구성이 달라요, 여러분. 완전 다른 사람이라니까. 이 형질의 차이는 누구와 누구? 유전과 환경의 영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유전이 나왔거든요. 네, 유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단일 인자 유전 이런 말이 나왔는데, 네, 여기는 네, 새롭게 정리를 먼저 한번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 멈춰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은 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네, 상염색체 유전에 의한 유전인지 상염색체에 의한 건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에는 우리가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이 있습니다. 단일 인자 유전이라는 것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수가 한 쌍. 그러니까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단일 인자 유전에는 다시 단일 글씨가 이상하다고 할 것 같다. 지워볼게요. 단일 대립 유전 그리고 복 대립 유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단일 대립 유전과 복 대립 유전이라고 나와 있고 다인자 유전은 그냥 다인자 유전 하나뿐입니다. 자, 요거를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단일 인자 유전이라 함은 한 쌍의 유전자, 그리고 여러 쌍의 유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해봤자 여러분 별로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여기 단일 인자냐 다인자라는 것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유전자의 개수,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 형질에 나타내는, 관여하느냐 아니라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개수를 말을 하는 건데 뭐 아무튼 이렇게 얘기해봤자 헷갈리니까 설명을 그냥 할게요. 단일 대립 유전과 복 대립 유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립 유전자가 두 개. 얘는 대립 저 글씨 잘 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일단 얘부터 합시다. 단일 인자 유전이라는 것은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뭐 눈이다. 눈을 결정하는데 눈에 대한 유전자가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단 말이죠. 그럼 결정할 때 유전자의 종류는 두 개씩 써요. 라지 A, 스몰 A. 왜 두 개씩 써요? 근데 우리 핵상이 우리 핵 안에 있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가 핵상이 2N이잖아요.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그래서 항상 두 개씩 써요. 어느 때? 채세포일 때. 물론 생세포는 하나씩 쓰죠. 왜냐하면 생세포는 핵상이 얼마예요? N이니까. 그래서 일단 두 개씩 써요. 자, 근데 대문자 A와 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대문자 A, 대문자 A, 라지 A, 스몰 A라고 합시다. 눈꺼풀이라고 합시다. 눈꺼풀인데 얘가 쌍꺼풀, 얘가 외꺼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 거죠. 유전자의 종류가. 얘는 뭘까요? 쌍꺼풀. 얘는 뭘까요? 쌍꺼풀. 얘는 뭘까요? 외꺼풀. 그러니까 쌍꺼풀과 외꺼풀이 있을 때 쌍꺼풀이 나타나니까 쌍꺼풀이 우성인 거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을 좀 하자면 자, 그래서 쌍꺼풀이 우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전자의 종류가. 자, 이럴 때 여러분 대립 유전자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두 개. 자, 대립이라는 것은 마주 본다는 거예요. 마주.
자, 대문자 A를 중심으로, 라지 A를 중심으로 봤을 때 마주보는 유전자가 누구 있어요? 라지 A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 A를 봤을 때 마주 보는 게 누구 있어요? 스몰 A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라지 A를 중심으로 마주보는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스몰 A를 중심으로 봤을 때도 마주보는 게 대문자 A 하나, 스몰 A를 중심으로 봤을 때 스몰 A 하나. 그러니까 두 개잖아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두 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두 개다. 대립 유전자가. 네. 그런데 복대립 유전은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이에요, 여러분. 복대립의 대표적인 게 누구죠? 혈액형이에요, 여러분. 혈액형은 보시면, 혈액형은 우리가 A형, B형, O형, AB형 이건 주장하지 않고요.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유전자. 유전자를 보겠습니다. 유전자. 유전자형은 뭐뭐 있죠, 여러분? 6가지가 있어요. AA, AB, AO, 그 다음에 BB, BO. 이렇게 그 다음에 OO.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형질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같은 형질.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예를 봅시다, 여러분. 예. 자, 얘네들은 같은 형질에 같은 유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같은 유전자. A 맞은편에 올 수 있는 거를 보세요, 여러분. A 맞은편에 올 수 있는 게 보시면 A 맞은편에 A가 뭐가 오죠, 여러분? 대문자 A 하나 오죠. A 맞은편에 B가 왔죠. A 맞은편에 누가 왔죠? O가 왔어요. 그러니까 A란 유전자 맞은편에 A가 오면 A형을 나타내고 B가 오면 AB형을 나타내고 O가 오면 A형을 나타내죠. 그러나 얘네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 혈액형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A 맞은편에 올 수 있는 대립 유전자가 3종류. 네. B라는 거 앞에도 3종류가 오죠, 여러분. O는 예외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로 올 수 있는 것이 3개이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복대립이에요.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기서처럼. 그래서 A 맞은편에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O도 올 수 있어서 A 맞은편에. 네, 이런 걸 우리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AA도 A형을 나타내고 있고 AB형은 AB형, AO는 O형이란다. A형이죠, 여러분. 혈액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잖아. 뭐가? 한 쌍이. 그리고 얘네들은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여러분. 단일인자 유전.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인자 유전. 여러 쌍의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데 얘네는 우열이 뚜렷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인자 유전은. 자,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유전자가 관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봤자 헷갈려요. 제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A가 있고 BB가 있고 DD가 있다고 합시다. C로 안 하는 건 여긴 소문자가 없으니까 상관없겠구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이렇게 하면 이 스몰 C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D를 많이 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 라지 A 스몰 A, 어머나 잘못됐네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라고 할 때 얘네들은 다인자일까요? 단일인자일까요? 다인자인가요? 단일인자인가요? 이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뭘지. 왜냐하면 라지 A 스몰 A가 눈을 나타내고 라지 B 스몰 B가 코를 나타내고 라지 C 스몰 C가 입술을 결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얘네는 무슨 인자죠? 다인자일까요? 단일인자일까요? 당연히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 두 개. 그러니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두 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두 개만 쓰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세 개가, 세 개란다. 여섯 개. 세 쌍이 모두 다 눈을 결정한다. 라고 하면 얘는 뭘까요? 다인자인 거죠. 그러니까 단일인자와 다인자를 결정하는 거는 유전자에 이게 한꺼번에 쓰여 있는 요게 아니라 요것이 하나 각자 형질을 결정하면 단일인자고 이 전체가 결정을 하면 다인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냐, 여러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가 단일인자, 다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고요.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A냐, B냐, C냐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걔네는 그냥
대문자가 몇 개 있고 소문자가 몇 개 있느냐면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염색체 유전이 있는데 다시 성염색체 유전으로 갑니다. 네,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성염색체 유전은 네, 우리가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는 반성 유전과 한성 유전으로 나눠지는데요. 한성 유전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성, 성에 동반되어서 유전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반성이라고 하고요. 한성은 한쪽 성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성염색체는 여러분들 두 종류가 있죠. XXXY 사람의 경우에 그건 성에 동반돼서 다르게 나타나려고 하면은 둘 다 나타나야 되잖아요. 성에 따라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X염색체에 있는 거고요. 한성은 Y염색체에 있습니다. 반성은 다시 열성 반성과 우성 반성으로 나눠집니다. 열성 반성에서는 우리가 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뭐밖에 없죠, 여러분들? 네, 생맹. 그 다음에 혈우병. 은 많이 안 나와 있지만 혈우병도 가끔 나옵니다. 생맹입니다. 그럼 미맹은 뭘까요, 여러분? 미맹은. 미맹도 반성 유전일까요? 미맹은 그냥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열성 반성과 우성 반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맹의 경우를 보시면 생맹의 경우는 열성입니다. 고로 X의 염색체에 있으니까 X가 정상이고 X 프라임이 유전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뭐뭐 있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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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라임, X 프라임, X 프라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얘는 정상, 얘는 정상, 얘는 유전병이에요. 남자의 경우는 X, Y, X 프라임 Y. 얘는 정상, 얘는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네, 여자의 경우가 남자의 경우보다 유전병이 나올 확률이 얘는 3분의 1이에요. 얘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남자의 경우랑 여자의 경우에 따라서 이게 유전병이 나타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유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성인 경우는 좀 다르겠죠. 우성인 경우는 이게 열성인 경우고요. 이게 만약 우성이라고 한다면 얘가 정상, 얘는 유전병, 얘는 유전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유전병이니까. 그리고 얘는 똑같겠죠, 여러분. 정상 유전병. 여기의 경우는 여자의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겠죠, 유전병이. 그래서 우성 반성과 열성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 반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대략 개론이고 이제 사람의 유전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잠시 멈추고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개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하려고 하는데 네, 왠지 여기까지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